이성문 교육감 당선인이 4.3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해 4.3 교육의 새 틀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문화지수도 낙제 수준입니다.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교통문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우도에 도항선이 새로 취항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조만간 제3도항선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에서 보완 동의 결정이 내려져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과 관련해 미흡한 4.3 교육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4.3 당시 제주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4.3을 기억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제주에서도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겨우 1년에 단 한 학교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4.3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교육감 당선인과 4.3 단체가 모였습니다. 일선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습니다. 중요한 건 교감 교사 중에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교육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뭐합니까? 교육 방식과 교재 역시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어떤 딱딱한 교재로 인해서 하는 교육보다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정서로 같이 교감하는 게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그리고 빨리 흡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4.3 교육주간이 공식 운영되고 새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평화교육위원회가 꾸려져 4.3 교육의 새 틀을 짜겠다고 이성문 당선인은 밝혔습니다. 매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새롭게 지적 호기심과 역사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 각각 분과가 형성이 되어서 그 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 연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07명. 이 가운데 40%는 보행자로 길을 걷다 변을 당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OECD 국가 평균보다도 갑절 이상 높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는 79.85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낙제 수준인데요.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우리 교통문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김찬년, 박주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들어와도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내달리는 자동차들, 결국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안전지대인 횡단보도에서 치이고 또 골목길에서 부딪히고 제주는 보행자들의 순환지역입니다. 올해 발생한 보행자 사고만 400여 건, 21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해마다 늘어 최근 3년 사이 16% 증가했습니다. 요즘 차도 많고 자기가 조심해야 돼. 그죠? 한 5m 간 다음에 뒤따라가야지. 먼저 갔다가는 이 옆에서 겁날 때가 많죠. 뭐 옛날 이렇게 시내로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얼마나 생각할까? 보행자들이 많은 제주 시내 한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차량이 잇따릅니다. 지난해 단속에 걸린 차량만 9,400대가 넘습니다. 아니 앞차 쫓아가다가 주황 불인 거 이제 보고서 저도 급정거 한다고
예, 선 넘은 것 같아요. 과속은 어떨까? 경찰이 형광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는데도 1시간 만에 50대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과속 운전은 13만 9천 건, 하루 평균 380대가 넘습니다. 해마다 확장되는 도로와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부터는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한 교통안전시설 예산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더욱더 확대를 해서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교통정책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지대인 횡단보도에서마저 차들을 조심해야 하고 과속과 정지선 위반이 습관이 된 교통문화 수준. 부끄럽지만 제주의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인적이 드문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데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들이 알아서 멈춥니다. 파리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제주의 5분의 1. 이런데도 파리시는 사고를 더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C'est horrible. Pourquoi? Horrible. On peut rouler qu'avant, alors ça sert à rien. Entre 30 et 50, pour les piétons, faut toujours freiner avant, donc 30 ou 50, bon.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Deuxième raison, c'est aussi pour le nombre d'accidents qu'on constate à Paris. 서울도 비슷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종로구를 비롯한 이면도로 43곳의 제한 속도를 60km에서 평균 40km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가 40% 줄었고 지금은 운영지역을 65곳으로 늘렸습니다.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진국들은 과속에 대한 벌금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60만 원, 일본은 최고 100만 원, 영국은 170만 원까지 물립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13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처벌 강화는 찬반 논란 때문에 시행이 쉽지 않습니다. 벌금을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이 낮다 보니까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그래서 벌금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주차라든가 정차위반 뭐 그런 것은 다 적당한 것 같고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오늘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보완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콘도 건물 일부를 하천변에서 최대한 이격시키고 생태 이동 통로를 친환경적으로 시설하는 것 등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블랙파인 리조트 사업은 무수천 유원지 일대 45만 제곱미터에 2,600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테마 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유원지 개발 사업입니다. 제주와 우도를 연결하는 제3도항선이 조만간 운항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존 도항선 업체들이 안전을 이유로 제3도항선의 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신규 선사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1년째 항구에 발묶여 있던 우도 도항선이 곧 운항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기존 업체인 우림해운과 우도해운이 안전을 이유로 새로운 도항선 업체의 항만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준설공사가 끝났고 선회장 공사도 예정돼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것을 더 검토하고 이 여러 번의 이제 시범 운항을 거쳐 가지고 최대한의 안전성을 보장된 가운데에서 운항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도해운과 우림해운 측 등은 여전히 안전이 우려된다며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진항에서는 그런 아까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암초가 다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될 거라는 전제로 해서 지금 판결을 한 거니까. 우도랜드 측은 시범 운항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최초로 현지 법정을 열 만큼 첨예했던 갈등은 법원 판결 이후 우도 주민과 도항선 업체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제주 시내 모 호텔 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손유원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또 무소속 허창호 의원은 2011년 10월 한미 FTA 저지 농성을 벌이다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의견으로 고법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허 의원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새도정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기관급인 제주도 공보관과 서울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개방형 직위는 행정시장과 자치경찰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등 현행 12개에서 14개로 늘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사를 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등을 감안해 우근민 지사의 재임 마지막 날인 30일 별도의 퇴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30일 오전 충훈묘지를 참배한 뒤 출근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합니다. 우 지사는 이후에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시 오등동 죽성마을, 잃어버린 마을 표석 제막식에 참석한 뒤 4.3 유족회원과의 오찬을 끝으로 도지사로서의 공식 일정을 마감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 제도를 바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에 명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오는 30일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39명이고 최근 2달 사이를 포함하면 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명예퇴직 공무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부가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고 지급 시기도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퇴 신청자가 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사 소식입니다. 제주문화방송은 오늘자로 경영심의국장의 송원일, 보도국장의 오승철, 취재부장의 조인호 부장을 발령했습니다. 제64주년 6.25 기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시 한라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보훈청과 제항군인회가 주관한 오늘 기념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제64주기 제주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오늘 희생자 유족과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용담동 위령재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양용회 유족회장은 주재사를 통해 지난 2010년 과거사위원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적 학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은 명예회복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과 국가의 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강정마을 주민들의 치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20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특히 심리검사의 경우 연령별로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